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짜 감정보다 보여지는 모습을 먼저 배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웃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마음과 다른 말들을 삼킨 채 하루를 버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얼굴이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나는 과연 진짜 나의 모습일까? 혼자 남겨진 순간에도 우리는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보다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 더 익숙해지게 된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감정들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 애써 외면했던 마음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자기 자신까지도 오늘 기억의 정원에서는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따라 우리가 왜 서로 다른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어떤 마음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1장. 착하게 살아야 했던 순간들. 우리는 살아가며 생각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었다기보다 적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빨리 다시 사야 마음이 편했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닐까?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네 책 대여점을 자주 다녔습니다. 책을 빌리러 여러 번 갔던 곳이었고, 사장님의 얼굴도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책 대여점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얼굴이야. 그리고는 제가 책을 연체한 뒤 모른 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는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분명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의심의 눈빛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 순간에는 어디든 숨고 싶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아야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니던 수학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책 대여점 사장님의 남편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웃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잠시 보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가. 그 말 덕분에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가끔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없이 제 결백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어린 마음에 모든 것이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감정보다 먼저 괜찮은 얼굴을 만드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2장. 우리는 몇 개의 얼굴로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은 살아가며 하나의 얼굴만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딸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되고 사회에서는 직장인이 되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 아이의 보호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누군가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아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할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웃는 법, 속으로 힘들어도 조용히 넘기는 법,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드는 법. 어쩌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연스럽게 여러 얼굴을 만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의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거짓된 인격이라기보다 세상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가족들 앞에서 늘 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 속에서 자신의 지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아내와 부모가 되기 위해 혼자 감정을 삼키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싫다는 말조차 쉽게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사회 속 역할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만 쓰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조차 익숙해진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지금의 이 모습이 정말 진짜 나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혼자 남겨졌을 때 더 공허해지는 순간들, 모든 역할이 끝난 밤,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오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면이 너무 단단해질 때 사람은 진짜 자신의 감정과 멀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가며 조금씩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장. 심장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더 솔직한 감정보다 괜찮아 보이는 반응을 먼저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고, 싫은 부탁을 받아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관계들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지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를 잘못 꺼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계의 공기가 달라질까봐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속에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괜찮다고 말하며 익숙한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 관계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애써 괜찮은 척 넘어가고, 억울한 순간에도 쉽게 자기 감정을 꺼내지 못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감정을 숨기는 편이 더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계속 누군가에게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심장은 조용히 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무언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참아야 했던 순간들, 싫었지만 괜찮은 척 넘어가야 했던 순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관계의 분위기를 위해 끝내 삼켜야 했던 순간들. 어쩌면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만은 끝까지 속일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4장. 만약 우리가 가면을 벗는다면, 만약 어느 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맡고 있던 역할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직장인이라는 역할도,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얼굴도 버린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화를 참지 않고 싫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분노를 쏟아내고, 억눌러 왔던 말들을 거리낌 없이 꺼내기 시작한다면, 책임보다 욕망을 먼저 선택하고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솔직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충동적이고 잔인하며 이기적인 감정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생각보다 많은 본능들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상처 주고 싶은 충동,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 안에는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어두운 감정들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와 질투, 공격성과 같은 감정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감정들을 무조건 숨기기만 할 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은 채 마음속 어딘가에 남게 됩니다. 마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방처럼.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그 감정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게 되는 순간들. 어쩌면 인간은 완전히 본능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반대로 완벽한 가면만 쓰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면을 벗는 일 자체가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장. 인간은 왜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 숨기고 싶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노, 질투,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마음들까지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들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마음조차 숨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의 어두운 감정들을 끝까지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하고, 억울해도 조용히 넘기고, 마음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 채 무의식 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들. 어쩌면 정말 무서운 것은 화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너무 공격적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 안의 욕망은 외면한 채 타인의 욕망에만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 안의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오히려 그 그림자에 더 지배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감정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의 고통과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창작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감정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 안의 어두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때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6장.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웃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 앞에서는 괜찮은 척 살아가고,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속여가며 하루를 버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오래 도망쳐도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괜찮은 척 숨겨왔던 마음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 안의 어둠을 외면한 채로는 온전한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빛나는 모습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도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 그리고 스스로조차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들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융은 그 어두운 감정들을 지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반대로 모든 가면을 벗고 살아가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 안의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은 채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해 가려고 하는 것. 융은 인간이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긴 과정의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얼굴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단 한 번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기억의 정원에서는 칼 융이 말한 가면과 그림자에 대해 함께 걸어보았습니다.